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8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피아노의 소질이 있어서요. 피아노 음대를 피아노과로 나와서 관련 업종에서 일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공무원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인기죠. 요즘에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랑감으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 걸 믿고서는 이제 중매로 권했겠죠. 그런데 두 아이를 놓고 살았지만 남편이 거의 집에 안 들어오고 도박에 빠져서 돈을 다 날려서 어쩔 수 없이 집안 식구들 때문에 첫 번째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떠나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수 있고요. 노름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돈을 벌어봤자 그거 다 도박으로 날려버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를 잘못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구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남편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생활비를 벌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레슨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도 잘못 만난 거죠.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니까 이 여자분이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 지인들 도움으로 피아노 학원을 차렸는데 두 번째 남편이 사업한다는 명분으로 집담보, 학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돈을 썼는지 또 카드깡에다가 차량 담보까지 대출을 해서 참다가 2017년 1월달, 올해 1월이죠. 이때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남자복도 지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학원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두 번 이혼 아픔과 두 번째 남편으로 부채도 많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그리고 돈은 잘 벌 수가 있는지, 부채를 다 갚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면 무슨 직업이 맞는지 늘 걱정하고 있는데 뭘 해야 하는지, 또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 번째 재혼을 할 수 있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언제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남자 두 명을 이제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남자는 공무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도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남자분은 우연히 만났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여자분이 이제 학원까지 차렸는데 그 학원을 통해서 다 대출까지 받고 자동차 대출, 카드깡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데까지 뽑아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고, 그래서 그 빚까지 지금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48살인데 앞으로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혼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개글을 봤을 때 일단 결정적으로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8세 됐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이 꼬인 것은 남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심한데요. 남자들이 이제 이런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월급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 남자는 그래도 자신의 이 기본적인 임무는 다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은 지금 이분처럼 뭐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남편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 돈을 꼬박꼬박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술령, 경진월, 경오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백호대살이 쫙 깔려 있죠. 그러니까 경진, 경술이 백호대살이고, 이 경오일주 같은 경우는 백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백마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뭐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재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고요. 그리고 금기운이 3개, 토기운이 둘, 화기운이 둘, 수기운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하고 술토가 진술충으로 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분 사주에서 우리가 가장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배우자 운이죠. 지금 이분은 남자 2명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다 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분은 어떤 배우자 운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분이 화개살이 강하죠. 월주 포함해서 2개가 화개살이니까 그래서 화개살이 강한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나란히 2개가 있습니다. 이 오화가 정관이 나란히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나란히 이렇게 2개 붙어 있다는 것은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일부 종사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관이 하나 건너뛰어서 있어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처럼 이렇게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비견겁제도 비교적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게, 배우자운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하면 20대와 30대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에 이분의 배우자운이 어떤지, 대운에서 배우자운이 어떤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25살서부터 34살, 이때가 정축대운이고, 35살서부터 44살, 이때가 병자대운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리고 15살서부터 24살, 이때가 이제 무인대운이죠. 그러면, 보통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25살서부터 34살 이 사이에 결혼을 많이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추고 원진살에 해당이 됩니다. 원진살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이때 원진살이 들어오니까 배우자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35살서부터 44살까지 병자대운은 자오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봤을 때 사주 원국에서도 배우자운이 나란히 정관이 나란히 2개가 붙어있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20대와 30대 운에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창 왕성하게 활동한 그 시기에 배우자운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봐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당신은 남자운이 없으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남자를 만날 때는 그 남자의 사주를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괜찮은 남자인지 그 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2번째로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늦게 한다는 것이 한 30대 초중반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20대에 하면 일찍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한다면 30대 초중반 정도 이때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처음 했을 때, 중매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남자와 궁합을 잘 맞춰서 봤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 이제 두 번째 남자도 여기 소개글을 보시면 이 남자도 좀 신중하게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혼 후에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자도 궁합을 제대로 보고 만나셨는지
그 신중하지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남자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고 보고, 첫 번째 남자는 이제 부모님이 중매를 해주신 분이고 또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직업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할 수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설마 뭐 도박을 했겠나 뭐 이런 생각을, 도박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요, 일단은 그 전 남편들의 사주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직업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걸 떠나서 사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그 당사자 남자 입장에서도요, 이 여자분은 신부감으로 좋은 여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배우자운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배우자운이 안 좋다는 건 내 운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신부감으로는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분이 이제 의뢰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의뢰한 사람 그 입장에 서서 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단히 아쉬운데, 특히 45세 의뢰대운 같은 경우는요, 대운이 괜찮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재성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신강한 사주거든요. 신강한 입장에서 재성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식신상간운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돈도 이때 많이 벌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파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써 48살이 됐는데, 이 40대 후반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48이면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이분이 하던 피아노도 요즘에 다 그 사람들 가리키고 이런 피아노 선생들이야 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48세 됐으면은 직접 그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것도 특별히 무슨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줌마들이 뭐 요즘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그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산원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48살밖에 안 된 입장에서 그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것은 제가 찬성하고요. 새로 남자를 만나는 것은 찬성이고, 올해나 내년 다 괜찮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특히 내년 같은 경우가 그 더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 기신인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지지가 이제 인호술 화국으로 남자운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그 대운이 아주 안 좋다든가, 그 배우자 운이 아주 안 좋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제외를 하면, 그 앞으로 그 사람의 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여자분들은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많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혼자 다 극복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앞이 좀 캄캄한데, 그래도 그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갖고 같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기대감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일단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죠. 새 출발을 하시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